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방에서는 6.25 때 쓰던 포탄이나 지뢰가 발견이 된다고 하지요. 대체로 안전한 것도 있지만 가끔은 폭발해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우리 머릿속에도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뇌동맥류를 검색해 보시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용어가 연관 검색어로 계속 따라 나옵니다. 시한폭탄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터지는 건데 뇌동맥류는 터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발탄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이 폭탄들은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수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의료원 신경외과 김수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용어는 하지정맥류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 쪽에, 다리 쪽에 혈관이 이렇게 불퉁불퉁 튀어나오는 그 병을 얘기를 했는데 동맥류, 뇌동맥류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뇌동맥류는 선생님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동맥류는 하지정맥류와 같이 네. 그 혈관 안에 예. 조그만 꽈리가 생긴 겁니다. 꽈리가 생긴다. 예, 꽈리가 생기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 동맥류 안에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예. 그 약해진 혈관벽이 예.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그 정상적인 혈관과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 당연히 약해진 부위이기 때문에 예. 터질 위험성이 있는 터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 병입니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뭐 밖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게 터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터지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뇌출혈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아는 뇌출혈은 그러면 다 이 뇌동맥류 출혈인 건가요? 뇌출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 3가지 정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 고혈압성 뇌출혈, 그리고 예. 외상성 뇌출혈, 예. 그리고 지중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지중막하 출혈이 원인이 되는 게 예. 이제 뇌동맥류입니다. 외상성 뇌출혈이라 하면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네네. 그분들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외상성 출혈인 거고, 뇌지주막하 출혈이 뇌동맥류가 원인이 되는 건데, 뇌지주막하 출혈이 되면 상당히 뇌 안쪽에 출혈이 생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뇌동맥류라는 게 자체가 예. 지중막 공간 아래, 그러니까 뇌동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 존재하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만약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지중막 공간 아래로 예. 이제 혈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뇌지중막하 출혈이 됩니다. 예. 저도 이런 케이스는 꽤 알고 있습니다만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기신 분들은 보통은 응급실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뇌지중막하 출혈이 증상, 그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예.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서 네. 응급실로 실려올 수가 있는데 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극심한 예. 두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표현을 하시기에 이제 이렇게 머리 아픈 건 내 평생에 처음이다. 내 평생 처음이다. 네, 그리고 머리에 번개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아기 놓는 것보다 머리가 더 아프다. 그거 진짜 아픈 거네요. 예, 그 정도면. 그렇게 이렇게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예. 그 두통을 호소하고 예. 계시면 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예.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발로 오실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실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시는데 급하니까 이제 뇌 CT를 찍어보는 거죠, 선생님. 지금 네.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예.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CT로도 95% 이상 예.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 보면 양쪽에 하얗게 나오는 저 부분들이 지금 출혈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CT상의 출혈은 무조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예. 하얗게 보이고 또 저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의 별 모양처럼 네. 보이는 게 지주막하 출혈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가운데 하얗게 이렇게 오각형 별처럼 보이는 요게 다 지금 출혈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뇌의 가장 한중간 부분에 지금 출혈이 생겨 있습니다. 심각할 것 같고 이분들이 나중에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뇌지중막하 출혈이 예. 지금 터지게 되면 예. 사실 3분의 1은 그 병원에 오시기 전에 사망을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 병원에 오시면서 예.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며 예.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이 예. 두통이나 실신
아니면 뒷목 뻣뻣함 등을 증상으로 예. 응급실에 내원하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3분의 1이 내원하신 3분의 1 중에서도 예. 나머지 반 정도는 네. 그 지조막하 출혈에 의한 여러 가지 예. 합병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보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파열 뇌동맥류가 그런 건가요? 예. 그 미파열 뇌동맥류는 금방처럼 이제 지조막하 출혈이 생겨서 예. 진단된 이후에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그것은 파열된 뇌동맥류고, 예. 그리고 만약 건강검진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해서 CT, MR 등을 찍어봤을 때 예. 우연히 발견되는 게 예. 미파열 뇌동맥류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건강검진 그냥 기본 사양만 하시다가 요즘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뇌 사진도 같이 한 번씩 찍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때 우연히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아직 파열되지 않은 미파열 뇌동맥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을까 미파열 뇌동맥류가 선생님 대충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지금 미파열 뇌동맥류는 예. 사실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지금 아니 연구되어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된다고요? 예, 100명 중에 한 명, 그 주위에 친한 분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아직도 지금 얼마나 그 보통 호발 연령은 네. 40대에서 60대로 네. 보고 있고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2배 네. 이상 많다고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예. 성인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선생님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머리 혈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되게 높아지면서 젊은 예. 층에서도 건강검진 또는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해서 예. 머리 MR, CT 등을 찍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진단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지금. 예. 저희가 너무 겁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금 더 그 뇌동맥류를 걱정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뇌동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판명된 게 없지만 예. 지금 이전에는 선천적으로 뇌동맥류에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뭐가 있어서 그 생긴 걸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후천적으로 네. 뇌동맥에 이제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들에 의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예. 그리고 뇌동맥류가 생긴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 혈관벽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 예. 인자로는 이제 고혈압, 당연히 고혈압. 예, 네, 네. 흡연, 예. 그리고 당뇨, 당뇨. 그 동맥경화 예. 등이 있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 그 뇌동맥류를 그 직계 가족 중에 누가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상염색체 다낭신 질환을 음. 갖고 계신 분은 예. 뇌 영상 검사를 꼭 받아보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신질환 선생님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다낭성 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그 신장 혈관에도 보통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도 예. 당연히 다른 혈관이 약한 사람들은 네. 그 머리 혈관도 같이 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예. 그런 환자분들이 뇌동맥류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낭성 신질환인 앓으시는 분들은 신장내과에서 이미 이런 경고를 한번 들으셨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머리 사진을 그때 가서 찍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위험인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고 머리 쪽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이런 분들에게도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하십니까? 저희 나라는 건강검진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네. 머리 혈관 검사를 예. 추가해서 예. 검사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증상이 없고 가족 위험 요인 같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사실 뭐 건강검진에 그거 하나 추가하는 거는 그렇죠. 예. 선생님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머리 MRI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전 아직 안 받아봤는데 저는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이게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연구된 거로는 비고혈압 환자에 비해서 예. 2배 이상 예. 지금 파열 위험성이 높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약을 이미 드시고 계셔도 그러니까 지금 조절이 되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 예. 지금 연구된 걸 보면 네.
그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예. 140mm Hg 예. 이상일 시 예. 그 수축기 혈압이 증가되면서 예. 내 동맥류의 발위험성도 같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절되는 고혈압은 그나마 낫다. 그런데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혈압 약을 여러 종류를 해서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뇌동류가 있다면 그러면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위험해진다면 아까 굉장히 처음 보는 벼락 맞는 것 같은 두통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흔치 않다면서요. 증상이 아예 없다고 하던데. 예, 내 동맥류 자체로는 예.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예. 내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예. 어지러움 등 이제 다른 증상 때문에 예. 머리 내 영상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우연히 발견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없지만 네. 예, 그 만약에 터지게 되면 앞에 말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머릿속에 그 시한폭탄 또는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막 별명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벼락 같은 두통은 터졌을 때 얘기인 거고 터지지 않을 때는 하나도 증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 또 연관 검색어에 그런 거 나옵니다. 뭐 복시 이렇게 막 둘로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 보통 내 동맥류는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예. 내 동맥류 위치에 따라서 예.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안검하수, 어. 그 눈꺼풀이 내려가는 안검하수와 그 두 개로 보이는 예. 복시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내 동맥류가 있는 위치가 네. 지금 바로 아래에 지금 내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 내 동맥류가 자라면서 예. 그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검하수랑 복시 증상이 있을 때는 네. 꼭 내 영상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가끔 그런 눈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왜 이제 미파열 뇌동맥류를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머리도 좀 아팠고 어지럼도 좀 있고 했어. 그래서 내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뇌동맥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증상 아닌 거예요? 보통 그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운 걸 많이 호소하시고 이제 MRI를 찍고 우연히 예. 발견이 되는 게 가장 대부분인데 예. 그 사실 내 동맥류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대신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예. 사진 찍어보고 내 동맥류가 발견됐다면 예. 그것 자체가 이제 좋은 거죠. 사실. 건강 검진을 받았고 뇌 MRA를 찍었는데 미파열된 뇌동맥류가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가겠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검사를 어떻게 추가로 더 하시나요? 원래 내 동맥류를 진단하는 방법은 예. 그 CT 혈관 촬영, 예. MR 혈관 촬영,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 이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보통 진단되는 거는 CT나 MR을 찍고 나서 내 동맥류가 진단이 되고 예. 사실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게 되면 제가 뇌혈관 조영술을 하자고 할 겁니다. 뇌혈관 조형술을 하신다고요? 네. 예. 그 뇌혈관 조영술은 CT, MR과 다르게 예. 그 더 정확하게 동맥류의 위치, 네. 모양, 다른 이제 혈육학적 관계 예. 같은 것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MRA 사진인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뇌혈관 조형술입니다. 뇌혈관 조형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동양화 그리듯이 한지에 먹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제가 이거 봐서 잘 알겠습니까만 왠지 이렇게 자세히 확대를 해서 좀 보면 먹이 맺혀 있는 곳에 볼록하게 뭐가 튀어나온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거 지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MRI를 보면 예. MRI 상에는 이제 정교통 동맥에 동맥류가 있다 예. 정도만 보이고 있고 예.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보시면 예. 전체적인 내 혈관의 모습과 예. 그리고 내 동맥류가 그 MRI 상과 다르게 예. 길쭉하게 아주 못생기게 생긴 게 보이고 모양도 좀 보이네요. 예, 네네. 그리고 주위 혈관들과의 관계까지 예.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RA를 내가 찍고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또 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뭘 자꾸 검사를 하나 싶은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조영술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치료를 이제 하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다고 하던데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고 예. 하나는 수술, 예. 그러니까 하나는 흔히 말하는 혈관 내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술은 클립 결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 두개골을 열고 네. 그 안에 혈관을 직접 보면서 예. 그 뇌동맥류에 클립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네. 아예 폐쇄시키는 예. 그런 방법이고요. 혈관 내 시술은 예.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뇌혈관 조영술을 하듯이 같이 안에 그 카테터 등을 넣어서 네. 코일로 그 혈관을 아예 안에서 예. 막는 그런 시술이 예. 코일 색전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클립을 쓰고 하나는 코일을 쓰는데 하나는 시술이고 또 하나는 수술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폭탄을 제거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나중에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왜 폭탄 제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뇌동맥류를 모두 발견됐다 해서 모두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치료하는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는 네. 뇌동맥류의 크기입니다. 크기. 예. 크기가 이제 4mm 이상 되면 네. 파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4mm 이상 되는 거는 예. 무조건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예. 4mm보다 작은 1mm, 2mm 정도 되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이제 1년, 2년 뒤에 경과를 보자고 그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뇌동맥류의 위치입니다. 위치. 예, 뇌동맥에 따라서 파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뇌동맥류가 위치가 있고, 예. 그리고 낮은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그 보시면 후방 순환, 네. 그리고 정교통동맥, 후교통동맥, 그리고 중뇌동맥에 위치한 예. 뇌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치료를 바로 하는 걸 권하고 해. 예. 그리고 그러지만 뇌동맥류 중에 우리 머리 안에 있지 않고 경막 밖이라고 해서 예. 뇌 바로 아래에 위치한 뇌동맥류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경과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1년에서 2년 정도 경과를 보자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자분의 나이입니다. 예. 우리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그 터질 확률을 1년에 1%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년에 1%씩 네. 높아진다. 그-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50%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 그 환자분 때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그래요?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80세 이상이시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환자분한테 그냥 100세 시대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예. 사실적으로는 거의 한 10% 정도 터질 확률로 보고 있고 아, 그러네. 예. 그렇게 터질 확률이 그러니까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신 분들은 네. 그걸 치료하는 위험성이 사실 예. 더 높기 때문에 예. 경과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중요하게 보신다면서요? 모양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그냥 동그란 풍선같이 생긴 것들이 가장 덜 위험한 안전하고. 안전한 뇌동맥류고 예. 뇌동맥류 중에 보면 예. 이제 그 풍선 안에 네. 조그만 풍선이 더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아. 아니면 풍선 바로 옆에 그 풍선이 또 달려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예. 가지 그 모양이 아무튼 그 예쁘게 생기지 않을수록 예.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예쁘게 생기지 않은 이유가 네. 혈관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쁘게 안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모양, 크기, 위치, 나이 이런 걸 다 지금 이제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80세 환자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이분들은 난 불안해서 이러면 못 살아요 앞으로 뭐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80세 이상이시더라도 그 건강 상태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환자분이 동반 질환이 많으시고 예. 만약에 시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기 힘드신 아. 몸 상태시면 예.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시술을 하지 말고 경과를 본 게 더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해. 근데 만약에 요새는 80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다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말했던 크기나 예. 그 위치, 모양이 꼭 시술해야 될 경우에는 예. 시술을 해드립니다. 시술하는 것 자체도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 시술 자체의 위험성은 항상 그 말이 시술이지 예. 수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 예. 예. 그 시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시술을 하더라도 그 머리 안에 예. 그 여러 가지 미세 도관 예. 그리고 코일 그리고 스텐트 등을 넣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것들이
그 내동맥류를 건드려서 네. 터지게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우리 머리 안에 외부 물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그 물질들이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음. 숙련된 뇌혈관 전문의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클립으로 하는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영상을 보시면 네. 머리를 두개골로 열고 난 뒤에 예. 지금 모습이고요. 예. 지금 자르고 있는 게 예. 내 지주막을 자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싸고 있는 막을 지금 자르고. 네, 예. 지주막을 자르게 되면 아까 예. 지주막 아래에 뇌동맥류가 존재한다고 아, 저기 했는데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뇌동맥류입니다. 예. 예. 그리고 뇌동맥류 보고 나서 예. 뇌동맥류 주위의 혈관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예. 그 뇌동맥류 목 부분에 네. 저렇게 지금 클립이란 그 기구를 넣어서 예. 결찰을 하게 되는 게 예. 클립 결찰술입니다. 클립으로 이렇게 선생님, 클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 볼록하게 남아 있는 요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제 클립으로 잡은 나머지 부분은 예. 그 쉽게 말하면 개사된다고. 개사돼서 이제 흐트러지고 없어진다고 없어진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음. 예, 사람들이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수술 자체의 위험성은 저희가 정상적인 뇌를 예. 해집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정상적인 뇌를 피해서 그 혈관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험성은 그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네. 작다고 예. 작습니다. 네, 어쨌든 이 클립을 쓰는 요 수술 방법은 머리를 열어야 하는 저희들로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이제 코일로 하는 방법인 거죠. 요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뭐 우리 대퇴동맥에 여러 가지 미세도강, 예. 카테타 등을 넣어서 예. 하는 시술입니다. 사타구니로 들어가는 거죠. 예, 사타구니 정맥으로. 사타구니. 예.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예. 우리 미세도관을 예. 내 동맥류 안에 예. 위치를 한 다음에 예. 코일을 지금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코일을 넣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크다란 코일을 하나 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코일은 내 동맥류에 맞는 큰 코일을 하나 넣은 다음 네. 계속 작은 코일로 바꿔보면서 예. 안에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예. 시술을 합니다. 예, 저렇게 해서 뇌동맥류 안을 코일로 마치 실뭉치로 저렇게 채우듯이 저렇게 채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버리면 결국은 이 뇌동맥류가 아무런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건 거죠. 채우게 되면 예. 코일 안에 예. 원래 사실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코일을 적당히 채우고 난 뒤에 예.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혈전이 생기면서 네. 그 동맥류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걸로. 없어지는. 네. 훨씬 쉬운 방법이라는 말이 되나요, 선생님? 이게 간편해 보이긴 합니다. 시술하시기는 어때요, 선생님? 사실 머리 여는 것보다는 예. 시술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그 사실 그 의사 입장에서도 예. 코일 그 클립 결찰술보다는 네. 그 시간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죠. 하지만 그 뇌혈관을 수술한다는 그 느낌은 똑같기 때문에 예. 하고 나서 어.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면은 코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머리를 여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코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비교적 안전해 보이고 빨리 끝나는 시술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클립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머리를 열고 직접적으로 뇌혈관을 보고 네. 그 클립이라는 물질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재발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머리를 열고 내심 마취를 하고 그런 큰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복할 예. 시간이 되게 길고 음. 그리고 환자분들이 싫어하시죠. 예. 예. 그리고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회복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머리 안에 코일 이런 스텐트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예.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거의 한 5년, 길게는 5년, 짧게는 1, 2년 정도 복용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예. 그 혈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약을 먹어서 불편함을 약간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은 선생님 얼마나 짧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코일 색전술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예. 다음 날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 환자분들 중에 머리 두통 같은 거를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그런 분들도 3일 이내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
그 대퇴동맥을 통해서 지금 시술을 했기 때문에 네. 대퇴동맥에서 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네. 정도는 위험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금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코일로 하는 방법이 좋아 보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긴 한데 합병증이나 뭐 후유증 같은 거 우리가 혹시 걱정해야 하는 것들도 있나요? 네, 코일 색조술 같은 경우에도 예. 그 내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내 출혈과 내 경색인데 예. 그 코일 색전술이라 하더라도 머리 혈관 안에 미세 도관, 그 코일 등을 넣는 조그만 물질들을 채워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물질들 때문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내 혈관이. 그래서 내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 등을 먹는 이유가 혈전을 위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예. 혈전 그 약을 먹는에도 불구하고 예. 혈전이 생겨서 예. 머리 안에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확대를 해서 봐서 그렇지 사실은 뇌혈관이 굉장히 작아서 뇌혈관 안에 제일 두꺼운 게 4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 안에서 지금 꽈리가 생기는 거고 거기다가 코일 넣어서 이렇게 뭉치를 만드는 건데 이건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합병증 생길 수 있고 후유증도 생길 수 있고 이후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자 클립이랑 코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어느 걸 쓸 것인가 하는 거는 그럼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요즘 사실 동맥류의 위치, 모양, 그리고 주위 혈관의 상관관계, 네.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 예. 그리고 건강 상태, 네. 그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일단 뇌혈관 전문의가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판단할 때는 이쪽 클립을 하든 코일을 하든 그 어느 부분이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가를 네.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일단은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가급적 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클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근데요, 이게 그림을 저도 보면서 생각이 지금 난 건데 그 뇌 안에 혈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사람들에 따라서 동맥류가 한 개 발견된 사람이 그 뇌혈관 조영술을 해보니까 네. 2개, 3개 다른 부분에도 생기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 있으신 분들보다 예. 동맥류 파열 위험성이 3배, 4배. 예. 그러니까 숫자로는 2개, 3개지만 3배, 4배, 10배까지도 파열 예.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발견된 모든 뇌 동맥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 다 5개, 6개 이렇게 있어도 다 코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뇌 동맥류의 모양, 위치에 따라서. 아, 위치에 따라서. 근데 보통 여러 가지 발견되신 분들은 예. 클립 결찰수도 하고 예. 코일 시술도 하는 그 2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자, 올해 제가 코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추적 검사를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뒤에 또 뇌동맥류가 생겨서 또 시술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예, 보면 이제 클립 결찰수를 받으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밖에서 물리적으로 그 내 동맥류를 찝은 거기 때문에 예. 결찰시킨 거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는 예. 혈류 안에서 지금 코일이라는 걸 채워 넣기 때문에 네. 그 혈류가 코일에 어쩔 수 없이 예.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동맥류가 다시 같은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코일이나 그 클립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1년, 2년은 무조건 내 영상 검사를 네. 경과 관찰을 하고 예. 만약에 내 영상 검사에서 또 이상 소견이 보인다 하면 예. 다시 한번 뇌혈관 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 하나 더 여쭤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봤습니다.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더라. 나는 자연 치유에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뇌동맥류가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자연 치유가 되면 저도 좋겠는데요. 예. 제가 본 거는 이때까지는 자연 치유가 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 동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혈관 전문의들이 네.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치유가 되거나 저절로 작아지는 방법은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파열성 뇌동맥류를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된 것 자체가 네.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행운이다. 네. 미처 알지 못하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뇌동맥류가 발견되셨다면 예. 가까운 뇌혈관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시면 예. 답이 보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뇌동맥류를 혹시나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고혈압 치료와 예. 금연을 꼭 실천하라고 말하고 예. 싶습니다. 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됐건 불발탄이 됐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오늘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수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제 머릿속에 혹시 또 불발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다음 주로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